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6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6. Sea level rise poses an existential threat for birds that nest in low-lying coastal habitats, including beaches, salt marshes, and offshore islands. Storm surges and periodic high tide events that wash over the ground nests of least terns and piping plovers on beaches and flood the salt marsh nests of salt marsh and Nelson sparrows have shaped the evolution of these species over millennia. But with rising sea levels, such events become more frequent, and with time, low-lying shorelines will be permanently underwater. In some areas, topography may allow migration of beaches and tidal marshes farther inland, but not if those inland areas are largely developed, as is the case in many parts of the Maine coast. For these reason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salt marsh sparrows will be extinct by 2060 as a result of sea level rise. Sea level rise will als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a wider suite of birds that use salt marshes to feed, including herons, shorebirds, and waterfowl. 실전 모의고사 5회 36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 문제죠.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36번의 박스를 먼저 보면 Sea level rise, 해수면 상승이죠.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거. 해수면 상승은 pose 단어 외우세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는 뜻인데 existential, 이거는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존재에도 있지만 생존의 위협을 제기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새들에게. 근데 이 새가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nest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둥지를 짓다. In low-lying coastal habitats, 저지대의 해안의 서식지에 둥지를 짓는 새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제기한다. 저지대 해안이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면 지은 둥지가 물에 잠기겠죠. 굉장히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뭘 포함해서 그러냐면 비치, 해변, salt marshes, 염습지입니다. 염분이 많은 염습지. 그리고 offshore는 연안의 이 섬들 있죠. 연안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지대 해안 서식지에 둥지를 짓는 그런 새들한테는 생존의 위협을 제기한다 뜻입니다. 느낌 알죠? 해수면 상승이 생명체의, 특히 새들에게서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거. 이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A번에서 순서 문제를 첫 단락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high probability하고 대체는 동격 관계인데 소금습지 참새죠. 참새들이 2060년경에 멸종을 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의 결과로 이런 말 나와요. 중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리고 소금습지 또는 염습지 참새들의 이야기가 전반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바로 멸종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A번은 좀 첫 단락에 되기에는 좀 미비하다 내용적으로. 자, B번에 보면 But with the rising sea levels입니다. sea levels. 이때 rising이 현재 분사예요. 올라가는 해수면과 함께 올라가는 해수면 때문에, 즉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 such event가 나와요. such event. such란 말은 앞에 event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A번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C번의 끝에 ev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상 C가 먼저 가고 B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C, B가 정답이지만. 자, C번을 가봅시다. Storm surges, surge는 해일입니다. 폭풍 해일과 periodic high tide event입니다. 주기적인, 정기적인 periodic, high tide는 만조죠, 만조.
만조 현상들인데 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washover는 휩쓸어 가버리는 걸 말하죠. 휩쓸고 가다. The ground nest, 지상에 있는 둥지죠. 그 다음에 뭐 쇠제비 갈매기라든지 파이핑 플로버, 나도 이런 모릅니다. 이 단어를 외울 필요도 없고 on beach인데 해변에 이 쇠제비 갈매기와 파이핑 플로버가 지어놓은 땅에 지어놓은 그런 둥지 있죠. 이걸 휩쓸고 가는. 그리고 아직 문장이 대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엔드 다음 병렬 구조입니다. 와시와 플로드는 병렬입니다. 플로드는 침수시켜야 하죠. 잠기게 하는 거예요. The salt marsh nest of salt marsh and the Nelson's sparrow인데 염습지 또는 소금습지 참새와 넬슨 참새의 염습지, 염습지 소금지 헷갈립니다. 지금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이 염습지의 둥지를 침수를 시키는 그런 폭풍 해일, 주기적인 만조의 현상이 이게 주어입니다. 문장에. 그럼 동사가 밑에 have shaped 형성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성했어. 뭐를? The evolution of these species over millennia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이런 종의 진화를 형성했다는 거죠. 침수시키고 홍수가 나고 휩쓸어가 버리니까 뭔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쓰면서 살아왔다. 생존 머지가면서 진화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B번 가봅시다. 그러나 with the rising sea levels 증가하는 해수면과 함께, 즉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들이 더 빈번해지게 되었어.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한 현상이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빈번해지게 되었다. become은 이형식 동사죠. 그리고 with time 시간이 흘러가면서 low line 저지대의 shoreline은 해안선입니다. 저지대 해안선들이 will be permanently 영원히 영구적으로 underwater 물 밑에 있게 된다. 물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일부 지역에서는 topography인데 이게 지형입니다. 이 단어는 챙겨둬야 됩니다. 외워두세요. topography. 지형이 may allow migration. 이동을 허용해 줄 수 있어. 이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의 이동이냐? 비치와 해변과 tidal marsh는 조수 습지에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형이. 더 멀리 내륙까지. 그죠? 자꾸 잠기니까. 그러나 not if those inland areas are largely developed. 만약에 그러한 내륙 지역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as is the case in many parts of the main coast입니다. 메인주죠. 메인주에 있는 많은 어떤 지역에서 메인주의 해안이죠. 메인주 해안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그러하듯입니다. 이런 부분은 해석하라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순서 잡았으니까 C, B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A번 가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there's a high probability 많은 높은 가능성이 있다. 어떤 높은 가능성이 있느냐? Salt marsh sparrows will be extinct입니다. 염습지 또는 소금습지의 스페로 참새들이 2060년까지는 멸종을 할 높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의 결과로서? Sea level rise, 해수면 상승의 결과로서 2060년까지는 멸종을 할 높은 가능성이 있답니다. Sea level rise니까 해수면 상승은 또한 추가적 내용이죠. 뭐 답은 이미 나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거죠. 해수면 상승이 어디에? A wider sweep of birds입니다. A wider sweep of는 더 광범위한 새 집단들이죠. 새 집단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럼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더 광범위한 새 집단이 생성해야 되니까 use salt marshes to feed입니다. including 뭐 쭉 나오죠. 외가리, 물대새, 물새를 포함해서 feed는 동사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하여 salt marshes 염습지를 이용하는 더 광범위한 새 집단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뭐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해석이 있는데 그 버리더라도 순서는 명확히 잡을 수가 있죠. 이 정도만 어차피 순서 문제는 한 문제는 좀 쉬운 거, 한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수능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가 36번 뒤에 37, 38, 39 3개 남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고 3개가 다 괜찮으면 3개 다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고 공부해 왔는데 마지막 며칠 남았는 거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간에 정리하고 또 한 번 더 봐야 될 건 또 보고 시간 낭비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수면은 어느 정도 취해줘야 돼요. 지금 시험 전에 컨디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12년 인생이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 나는 날이 다음 주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어쨌든 간에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의 긍정적인,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7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7. Contemporary economists disagree about whether the status quo mechanization process should be viewed, on balance, as a bad thing. The economist Robert Reich i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recent acceleration in the automation of service sector jobs. Classically, automation has been about getting machines to provide brute power that exceeds what humans can do. This is manifest in many great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past centuries, such as the Archimedean screw, the steam engine, and the nuclear reactor. These have great ability to do things to or with physical objects. But they are not particularly clever. They don't do anything with information or have much ability to change what they're doing without some human controller taking over. Service work has long been a holdout of human labor due to the tendency of machines to be pretty inflexible. But according to Reich, machines are finally starting to get smart. Much automation now comes in the form of technology whose impact on production comes by wa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brute force. This likely changes the sort of challenge that automation represents. 실전 모의고사 5회 37번 지문을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속에서 about이 전치사고 뒤에 목적절로서 whether절이 나와 있어요. whether절, whether 주어 동사절,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should be viewed as, 뭐뭐로 여겨져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때 viewed는 regarded, seen, thought of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be impressed by는 뭐뭐에 의해서 깊은 인상을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A번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don't do anything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or 다음에 have가 나오는데 or하고 have 사이는 don't가 생략됐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ability to 부정사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capacity도 능력이죠. to 부정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능력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죠. 뒤에 d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what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뜻입니다. 다음에 without이 전치사고 taking이 동명사입니다. 그럼 taking 앞에 있는 some human controller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인간 통제자가 떠맡지 않으면 takeover는 떠맡다니까 떠맡지 않고는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due to는 because of owing to와 똑같죠. 뭐뭐 때문에 꽤 또는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기계의 어떤 성향, 경향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다음 C번에 has been은 현재 완료인데
앞에 있는 classically라는 단어 때문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된 거죠. 전통적으로란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느낌을 깔고 있죠. 그다음 about이 전치사고 getting이 동명사인데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문법이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get 목적어 to 부정사 잘 챙기세요. 그다음 brute power은 강력한 힘이라는 뜻으로 선행사입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exceed라는 단어가 s가 붙었죠. 능가하다. 그 다음 줄에 what은 do라는 타동사의 목적을 역할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이죠.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역시 ability to 부정사 보이시죠? 그 뒤에 to나 with의 두 개의 전치사는 물리적인 object라는 이 단어를 공통적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물체에 또는 물리적인 물체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큰 능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start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뒤에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다음 후전은 여러 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 적 있죠.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둘 다 됩니다. 그리고 후전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요. 반드시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어지죠. 컴자라는 동사 보이죠? 그거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석할 때는 굳이 후절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임팩트부터 쭉 해석에 내려가서 테크놀로지 수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에 관한 영향은 또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는 기술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는 기술인데 뒤에 보면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오는 기술의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likely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be likely to 부정사 있죠. 그런 경우는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likely가 부사예요. 그리고 challenge라는 단어가 선행사고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represent라는 단어, 나타내다라는 타동사 뒤에 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challenge가 선행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해석하러 넘어갑시다. 37번 지문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disagree,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뜻이죠. about은 전치사니까 whether the status quo, 현재 상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외우면 좋아요. status quo, 현재 상태의 mechanization, 기계화 과정이 should be viewed as a bad thing이죠. 나쁜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중간에 unbalance가 나와요. 이것은 모든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이런 의미거든. 다시 현재 상태의 기계화 과정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나쁜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엇갈린다 이런 뜻입니다. The economist Robert Reich는 특히 be impressed by는 뭐뭐에 의해서 깊은 인상을 받다는 뜻이기 때문에 the recent acceleration in the automation of service sector jobs입니다. 최근에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답니다. 그죠? 자동화, 키워드죠. 왜냐하면 이 지문은 자동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단어 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순서를 잡아 나가야 돼요. 깊은 인상을 받았다니까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지금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자 A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특히 clever, 영리하지 않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아무 이야기, 자동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죠? 그리고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A번은 아니죠. 자 B번에 보니까 전통적으로 자동화 나오죠. 전통적으로 자동화인데 C번에 보면 그러나 라이크에 따르면 기계는 마침내 이 단어가 또 처음에 들어갈 수 없다. 마침내 영리해지게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차츰 이제 스마트한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결국 마침내 스마트하게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계의 발전, 발달,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깔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B번이 가장 적절한 출발선이 된다. 그래서 B번 보시면 classically 전통적으로 자동화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현재 완료죠. has been about getting machines to provide인데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brute power은 강력한이에요. brute가 강력한 뜻이거든. 대선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exceed는 능가하다는 뜻이거든. what humans can do에서 what은 to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자동화는 하고 대체로 들어가는 게라 대체로 들어가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동화는 기계들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동화가 첫 출발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는 부분으로 도움을 인간에게 주도록 차츰 발전하고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manifest, 분명한 명백한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clever하고 많습니다. 단어가. 이것은 명백하다. In many great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the past centuries니까 지난 몇백 년간 몇 세기의 많은 위대한 기술적인 혁신들 속에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뜻이죠. 서치해저 뭐 같은 거 여기서 서치해저 뒤에 나오는 거는 위대한 기술적인 혁신들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겠죠.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루는 나선 양수기 뭐 물 퍼내는 거 관련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the steam engine 전기 엔진 있죠. 그리고 nuclear reactor 핵 원자로 이런 부분들과 같은 많은 위대한 기술적 혁신들이겠죠. 핵 원자로 같은 경우도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을 발견도 못했고 과학적으로도 차츰 과학이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과학자들이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연구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these 이것들이죠. 형광펜치라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위대한 기술적인 혁신들이죠. 이것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To do things to or with a physical object야. 물리적인 물체에 또는 물리적인 물체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A번에 그러나 그것들은 특히 영리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B번 단락뒤 C번에 마침내 영리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가야 맞지. D는 아까 위에 A번에 나왔던 많은 위대한 기술적 혁신들이겠죠. 이것들은 특히 영리하지 않다. 그리고 줄이 꺼져 있어.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것들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또는 많은 능력도 없어. To change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없어. 자,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많은 능력이 없다는 것은 뒤에 without이 결정적인 내용의 단서가 되겠죠. Some human controller taking over인데 without이 전치사고 taking이 without에 대한 동명사고 some human controllers는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일부 인간 통제자가 테이크오버는 원래 떠맡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개입해서 떠맡는 거니까 일부 인간 통제자가 개입해서 떠맡지 않고는 자동화 기계, 혁신적인 기계들이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많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개입을 그거를 떠맡아야만이 이 자동화도
더욱더 많은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인간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완벽하게 똑똑한 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서비스 워크. 서비스 업종은 오랫동안 hold out of human labor이잖아. 인간 노동의 hold out은 끝까지 버티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 기억합니다, 이거 단어. 끝까지 버티는 거. 인간 노동의 노동력에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업종은, 서비스 일은 인간 노동에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남아있다. 서비스업은 인간이 해야 되지 뭐 기계가 할 수도 있겠지만 100%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due to 뭐 때문에 the tendency of machines to be pretty inflexible 이 되겠죠. 자, 여기서 inflexible은 융통성이 없는 이잖아. 그죠? pretty는 부사로서 상당히 꽤란 뜻이거든.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그런 기계들의 경향성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서비스 쪽은 어느 정도 또 사람과 사람의 감정과 감성이 개입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는 이게 안 되거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와 거의 맞먹을 정도 되면 모를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기계의 어떤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인간 노동의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는 업종이 바로 서비스 업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번으로 가죠. 그러나 라이커에 따르면은 기계는 마침내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똑똑해지고 있다고 지금. Much automation now. 많은 자동화가 지금은 comes in the form of technology인데 기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whose impact on production이잖아. 생산에 미치는 그 영향이 comes by wa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brute force가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힘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AI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술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장 한 번 더 해석해 줍니다. 많은 자동화는 이제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기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This likely, 이것은 아마도 change the sort of challenge that automation represent 나타내다니까 자동화가 나타내는 그런 도전의 종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와 비슷한 내용들도 인간의 직업과 연관해서 과거에 수능에 나온 적도 있고 모의평가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지문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7번 지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능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8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8. While all musicians create their piece or performance from the building blocks of an existing one, most think that, apart from lyrics and vocal pieces, audiences need no translation to appreciate music. From Goethe to Victor Hugo to Sibelius, many have voiced their belief that music starts where verbal communication stops. This belief is ingrained in collective and personal memories. Yet most accept that music needs reinterpretations and ephemeral subjective experiences to become meaningful, and that, in addition to performers, listeners, and viewers are also interpreters of music, making sense of what they hear.
Both music makers and listeners may also recount their musical experiences in interviews, reviews, and other texts. These are essentially non musical in nature, as they are based on language and the body of texts that are accounted for by what Lawrence Kramer names musical hermeneutics. Music is subject to meditation, interpretation, and is often introduced by a verbal text or linked to it in some respect. 38번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문장 위치 문제인데 both A and B라는 표현 보이시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즉 음악 제작자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고 청취자들은 또한 그들의 음악적 경험을 recount 단어 외우세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말로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리뷰, 평론이죠. 그리고 기타 다른 텍스트에서도 그들의 음악적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나왔죠. 첫 번째 문장에 while은 대조 접속사인데 모든 음악가들은 둘째 줄 뒤에 기존의 음악의 구성 요소로부터 그들의 음악 작품이나 연주를 창조한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기서 통념이 시작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vocal pieces는 성악곡입니다. 성악곡에서 가사를 apart from 제외하고 audience 있습니다. 청중이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번역이 필요가 없답니다.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악곡에서의 가사를 제외하고는 청중들이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번역이 필요 없대요. 그냥 그 자체로 감상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유명한 음악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 부연, 상수를 해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From A to B, 괴테나, 빅토르 휴고, 그리고 시벨리우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악가들이 have voiced, 목소리를 내다가 표명을 했어. 그들의 믿음을, 대체는 동격 관계입니다. 음악은 시작이 된다. 어디에 쓰냐면 verbal communication. 언어적 의사소통이죠. 언어적 의사소통이 stops, 멈추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명했다. 다시 한 번 더. 언어적 의사소통이 멈추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서 연결되죠. 믿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되죠. is ingrained in collective and personal memories입니다.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기억 속에 깊이 배어들어 있답니다. 이런 믿음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언어적 의사소통이 딱 멈추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는 믿음이야. 이것은 집단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들 속에 깊이 배어 있어. 근데 박스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나 청취자들이 인터뷰 말을 하잖아요. 평론 말을 하죠. 다른 텍스트에서도 그들의 음악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상반된 내용이잖아. 맞죠? 그럼 아직까지 1번, 2번에 들어갈 박스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이야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음악은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언어가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3번에 들어가지 않고 4번이나 5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ephemeral subjective experiences. 일시적인 주관적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 주관적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 아직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위 accept가 타동사 대시 접속사이기 때문에 and 다음에 대또 접속사예요. In addition to performers, 연주자들 이외에도 말하는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listeners, 청취자들, 그리고 viewers, 관객들은 또한 음악의 해석자들이다.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죠. making sense of mak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what they hear, what은 hear의 목적어니까 그들이 듣는 것을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하는 해석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4번에 보니까 디즈가 갑자기 나와. 디즈. 앞에서 지금 뭐 연주자나 청취자나 관객들이란 사람들을 만약에 디즈가 가리키면 해석을 해보면 확인하면 되잖아.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비음악적이다. 사실상. 말이 안 되지, 그는. 그럼 디즈가 가리키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4번에 들어가는데 이 디즈는 형광펜 내가 칠해놨지만 위에 있는 뭐예요? 인터뷰스, 평론, 다른 텍스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비음악적이다. 왜? 그것들이 되죠.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비음악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렌스 크라메르가 음악적 해석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텍스트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비음악적이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4번에 정답이 됩니다. 4번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what은 name이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져나와서 what이 된 겁니다. 그리고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뒤에 보니까 are accounted for. 원래 account for가 설명하다는 뜻인데 수동태가 되었죠. are accounted for. 설명되는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음악은 be subject to 뭐뭐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데 단어 잘 외워야 됩니다. mediation.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음악은 중재의 영향을 받아. 그 중재가 뭐냐? 해석이라는 이야기죠. 중재적 해석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종종 verbal text, 언어적 텍스트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또는 in some respect,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언어적 텍스트를 가리키는 대명사지. 언어적 텍스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글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더 문장을 요약해 주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음악과 관련한 통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에서 청중은 음악을 감상하는데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언어적 의사소통이 멈추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음악과 관련된 통념이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주제문을 던집니다. 음악은 해석 또는 재해석과 주관적 경험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청취자와 관객도 음악의 해석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5번째 문장, 6번째 문장은 그에 대한 부연 상수를 해주는데 음악적 해석과 경험의 참여 방식입니다. 음악 제작자와 청취자 모두 음악적 경험을 인터뷰나 평론이나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언어 및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음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뭐냐? 음악은 중재, 즉 해석의 대상이고 언어적 텍스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 39번 하나 남았죠.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가 봅시다. 실전 모의고사 5회 39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9. Cooperative unions have in general operated using substandard or poor financial procedures. The ill-prepared financial documents mean that management cannot effectively use them in conducting financial analysis, planning, monitoring, and control of cooperative finances. Auditing of cooperative finances has been rare or hindered by the poorly prepared documents. Consequently, mismanagement and loss of funds have been widespread throughout the cooperative system.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general lack of uniformity in the recording systems among primary societies. Some of the societies completely lack vital records of their funct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or impossible to conduct any reasonable assessment of their performance in those function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frequent audits and proper financial management procedures are instituted to enable clear monitoring and transparency in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cooperatives in their functional role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문법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단서가 보일 거예요. 게다가란 말, 추가적 개념이죠. 그리고 there has been a general lack of uniformity 해가지고 전반적인 통일성에 부족이 있었다. 이 말은 부정적 뉘앙스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앞에도 부정적 뉘앙스, 이 박스가 또 부정적 뉘앙스 연결되는 거죠. Recording 시스템은 기록 시스템이죠. 기록 체계. Among primary societies 암기하셔야 돼요. 1차 협동조합이란 뜻입니다. 자, 주요한 사회들을 번역하지 마시고 1차 협동조합. 자, 1차 협동조합들 사이에서 기록 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통일성에 부족이 있어 왔다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좋은 내용이죠. 자, 처음에 Cooperative Unions,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료죠. 이때 operate는 자동사입니다. 수동이 안 돼요. using은 현재 분사로서 substandards, 표준 이하의 부정적인 의미죠. 또는 poor financial procedures니까 부실한 재무 절차를 이용해서 표준 이하의 또는 부실한 재무 절차를 이용하여서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문장 첫 문장이 부정적으로 출발합니다. 뉘앙스가 the ill prepared, 준비가 불충분한 준비의 financial document, 재무 서류들이죠. 의미한다, 타동사, 대절, 목적어들인데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건 재무 서류죠. In conducting financial analysis, planning, monitoring and control of cooperative finances, 협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재무적인 분석, 계획, 감시, 그리고 통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무의 서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 불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으로 갑니다. 다음 2번에 Auditing of Cooperative Finances입니다. 협동조합의 재무를 오디트는 회계감사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각주에 있습니다. 회계감사하는 것은 동명사주어죠. 그래서 단수 has입니다. 협동조합의 재무를 회계감사하는 것은 has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rare, 드물었고 또는 has been이 생략됐어요. hindered by the poorly prepared document, 부실하게 준비된 서류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mismanagement는 관리 부실이죠. 매니지먼트가 관리니까 미스가 붙어서 관리 부실과 loss of funds, 자금 손실이죠. 결론적으로는 관리가 부실하니까 자금이 줄줄줄 엉뚱한 데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금 손실은 have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widespread, 만연했어요. throughout the cooperative system, 협동조합 시스템 체계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류 부실, 자기들이 관리를 부실하고 하니까 자금이 계속 엉뚱한 데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4번에 보니까 지금 4번이 답인데 some of the societies가 나와요. 지금 앞에서 1, 2, 3번을 쭉 읽으면서 society에 대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스에 있었다. 박스의 셋째 줄에 보면 primary societies, 1차 협동조합이란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연결되는 게 그 1차 협동조합들 중에 일부는 그 4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completely, 완전히 없어. vital records, 중요한 기록들이 on their functions, 이때 function은 직무입니다. 직무. 그 협동조합의 직무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이 완전히 없어요. 자, 콤마 찍고 위치, 문법 설명 들어갑니다. 위치는 안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and이시고 make 다음에 이시 가목적어, 형용사가 병렬로서 목적보어, 투부정사 진목적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하는 것을 맨 뒤에 보면 그러한 직무들에 있어서 그들의 성과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reasonable,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그렇죠. 자, 4번 이 문장만 한 번 더 분석해 줄게요. 저 해석해 줄게요. 그 협동조합들의 일부 협동조합은 그들의 직무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이 완전히 없어. 그래서 그렇다는 뜻은 그들의 직무에 있어서 그들의 성과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므로 결론 갑니다. 이 가주어 대절 진주거든. 여기서 imperative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뜻이로. 대절 보면 frequent audits, 빈번한 회계 감사, 그리고 적절한 재정적인 관리 절차들이 도입이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Clear monitoring and transparency. 이 단어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In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cooperative in their functional roles입니다. 협동조합의 직무적 역할 속에서 그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성과나 수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분명한 감시와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빈번한 회계감사와 적절한 재정적 재무적인 관리 절차들이 도입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 전체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협동조합의 부실한 재무 절차와 회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협동조합의 부실한 재무 절차로서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재무 서류를 활용할 수가 없고 회계 감사가 거의 실시된 적이 거의 없고 또 계속 방해받아 왔고 그래서 협동조합 체계 전반에 관리 부실과 자금 손실이 만연했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5번째 문장과 6번째 문장인데 1차 협동조합 간 기록 시스템의 부실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1차 협동조합 간 기록 시스템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당 직무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협동조합의 명확한 감시와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회계 감사도 해야 되고 적절한 재정 관리 절차도 도입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까지 빈칸과 거래 순서 문장 위치를 완전히 마무리를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빈칸 문제하고 거래 순서 문장 위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수능에 꼭 맞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